첫 시간, 첫 케이스로 과식해서 운동을 하지 않고 이 비만이 된 사람들은 이제 이 살 자체가 단단하다 그랬죠. 단단합니다. 단단하고 단단한데 이제 세 번째 케이스로 이 형태로 림프 순환 장애가 있는 분들, 림프 순환이 제대로 안 돼서요, 습기죠. 수기하고 달라요. 아까 같이 냉기나 그전 같이 냉기나 물기하고 다르게 어떻게 보면 기름입니다. 기름. 체내 림프액이라는 것은 거의가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이 정체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방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내장의 복부의 내장 지방이라든가 기타 체지방하고는 좀 다르고, 우리 몸에 정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게 혈관보다 더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게 림프관이죠. 이 림프관에 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것이 몸 전체에 쌓여 가지고 이제 다 일어나는 겁니다. 다. 쉽게 말하면은 꼭 마치 그 수기가 꽉 차서 물살 체질은 아닌데 그 수기 같이 쌓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방, 이게 이제 당연히 이제 그 림프 쪽으로 해서 이제 지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양소 찌꺼기가 밖으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못 되니까 그것이 막 쌓여 있다 보니까 혈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그 살 부분이 조금은 단단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1번 케이스하고 3번 케이스를, 2번 케이스를 섞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 림프 순환이 잘 안 돼서 전체적으로 비만이 된 사람인데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가 정말 관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요, 이 비만의 형태 중에서 가장 많은 형태가 이 형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형태의 비만자들은 잠재적으로 자가면역 질환이든 아니면 암이든 난치성 질환으로 갈 확률이 그 병에 대한 어떤 그 위험도를 아예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기본적으로 비만 자체가 이제 몸 자체 순환 장애를 일으키니까 어떠한 그 불편함들이 오겠죠. 관절에도 오고, 그 다음에 그 혈압에도 이상이 오고, 혈당에도 이상이 오고 하지만, 이 림프 정체로 인한 비만은 면역계 질환과 정말 직결하기 때문에 이제 종양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자가 면역에 의한 어떤 그런 그 질병이라든가 이런 데 정말 많이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특성을 가진 비만자들을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가, 이분들은 다 혈색이 어두워요. 혈색 또는 피부색 이런 것들이 다 탁하다. 네, 탁해요. 그리고 이게 어떤 경우에는 마치 이게 쑥검정을 이렇게 칠해놓은, 군데군데 칠해놓은 것 같이, 제가 지금 얼굴이 좀 이제 태양빛에 일을 하더라고 좀 거을렀는데 이런 거름이 아니에요. 어떤 특정 부위에 이래 보면 쑥검정을 이렇게 그 10개, 몇 개, 발라놓은 것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 다음에 모공들이 다들 보면은 넓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두꺼워요. 두꺼우면서 거칠어요. 그러니까 비만인데 정말 보면은, 좀 다른, 아까 두부물살이라든가 아니면 과식에 의한 비만이라든가 이런 형태하고는 좀 다릅니다. 윤기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이분들의 또 특징이 뭐냐면은 몸에서 역한 냄새가 납니다. 근데 본인들은 몰라요.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도 그런 거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냄새가 와요. 느껴져요. 예, 좀 역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몸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좀 지저분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뭐 샤워를 제때 안 한다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그래요. 예.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어떤 거냐면은 구분할 때 이 이하 쪽 있죠. 여기 턱 밑에, 그 다음에 여기 목 주위에, 여기에, 그 다음에 목 약간 뒤쪽에, 그 다음에 겨드랑이 쪽에, 그 다음에 사타구니 서해부 쪽에 잘 촉지를 하면은 림프절이 부어 있습니다. 예, 콩알 만한 것, 만하게, 아니면은 이거보다도 더 작게, 아니면 크게 해서 어느 부위를 문질러 보면 잡혀요. 림프절이 부어 있다는 거는요, 이미 림프 순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면역계에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어느 순간 돼서 이제 몸에서 면역력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면은 암 환자로 갈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실제 암 환자들 보면은 그 전에 그런 현상들을 겪거든요. 그리고 암 환자들 중에 대부분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는 살이 많이 괜찮았대요. 찌고 막 몸도 뭐 건강했다 그러고 뭐 어느 날 갑자기 그렇다. 웃기는 소리죠. 다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이 림프 순환 장애로 오는 비만 관리자들은 잠재적인 암을 내가 예방한다는 차원이 더 커요. 네. 늘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나 서해부 쪽에 만약에 림프절이 잡힌다든가, 그 다음에 이 극천부 쪽에 잡히면은 유방암, 자궁암 이런 쪽으로도 조심해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잘 해서 이분은 림프순환 장애에 의한 비만이구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관리법은 조금은 시간을 길게 잡아야 돼요. 네, 이분들은 특징이 어떤 거냐면 두부물살 체질한테 디톡스 시켰다가 나오는 그 호전 반응도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부작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다르지만은 어쨌든 이분들은 디톡스 할 때 호전 반응이 아주 심합니다. 아주 심합니다. 예, 이 과식으로 인한 그 비만자들, 운동 안 하고 과식으로 인한 비만자들에 비해서 한 배 이상 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그래도요, 이제 전신 수금을 하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비만 이 디톡스를 시키면서 그 호전 반응 나오잖아요. 나올 때마다 이분들은 12정열만 따줘도 또 이치만 해줘도 정말 괜찮아져요. 많이 괜찮아져요. 다만 호전 반응이 일어날 때 강도는 좀 셉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도 못하게 이분들은 몸에서 썩은 내가 나옵니다. 디톡스 시킬 때. 그러니까 이분들 관리할 때 첫 번째 디톡스를 시켜야 돼요. 디톡스 시키면서 온열요법을 병행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병행을 하는데 이분들은 말도 못하게 썩은 내, 또는 어떤 때는 막 뭐라 그럽니까, 생선 썩는 비린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나와요. 그리고 막 심지어는 이게 이 표피 쪽으로요, 모공 쪽으로 해서 정말 이 얼마나 많은 림프 속에 독소들이 빠져나오겠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변을 볼 때 이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요, 변이 막 이 까맣지는 않은데 파랗게 그냥 막 장벽에 눌러붙어 있는 숙변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숙변 그러니까 자꾸 대장 생각은 대장이 아닙니다. 대장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12지장이에요. 12지장. 거기 정말 콜탈같이 눌러붙어 있는 것들이 이제 빠져나오기 시작하죠. 예,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왜 우리가 연탄가스 중독되는 거 아세요? 네, 안 그러면은 자동차 매연 심한데 그 자동차 그 뒤쪽에 그 마우라 쪽에서 이제 그 매연 빠질 때 그 냄새, 경유차나 이런 거는 냄새 지독하잖아요. 그거 맡으면 머리가 띵하죠. 몸 자체가 그래요. 이 사람들은 머리가 맑지를 않습니다. 평상시에 온 천지 가스야, 독가스야. 예, 멍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디톡스 과정에서 나오는 것도 머리가 멍하면서 마치 막 어디에 어떤 사람의 표현으로 어디에 막 쿵 받쳐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래요. 그런 과정들을 거쳐갑니다. 거쳐가면서 이분들이 좋아지기 시작할 때는 살도 빠지면서, 이분들이 몸의 컨디션이 좋아질 때는 머리가 맑아져요. 이렇게 머리가 맑게 살아온 기억이 어릴 때 이후로 처음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몸에서 열 같은 게 계속 일어나죠. 왜? 면역 반응이 이제 정상대로 일어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분들은 디톡스와 온열요법과 그 다음에 이분들이 대부분이 어디가 문제가 있냐면은 대장경락입니다. 그래서 이하에 핵이 잡히면은 무조건 대장경락을 써야 돼요. 대장전격을 써야 돼요. 플러스 위전격. 그러니까 대장전격은 원래대로 쓰고요. 위전격에서 임업과 함곡을, 요거는 S극을 붙이는 건데, 사하는 걸, 위전격에 사하는 걸 그대로 따서 오고, 대장전격 본방을 다 붙여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이래서 면역계를 바로 잡아가야 됩니다. 이분들 다이어트 성공하면요, 이분들은 잠재적인 암 환자에서 탈출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안 그러면 자가 면역에서도 벗어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분들 중에는 공황장애가 있는 분들이 들어 있어요. 예. 그런 심리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예. 그리고 만성 요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은근하게, 뼈에는 이상이 없는데 은근하게 허리 통증이 오랫동안 있어 왔던 사람들, 예. 이명도 있고요. 하여간 복합적입니다. 예,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그 과정에서 제거돼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제 그 다이어트, 그러니까 살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이분들한테 오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은요, 혈색이 정말 맑아집니다. 아까 칙칙하고 어둡다 그랬죠. 이것이 깨끗하게 바뀌어 나가요. 예. 그런데 살 빠지는 속도는 사실은 조금 더딥니다. 그러니까 살이 제일 잘 빠지는 것은 두부물살 체질이고요. 두 번째는, 이분들이 두 번째는 맞아요. 세 번째가 그냥 근육이, 이 살이 단단하신 분들, 이분들은 체지방만, 내장지방만 없앤다고 생각해야 되지, 원래 골격이 굵어요. 그 사람들은. 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8kg에서 10kg 정도.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은 보통 그 평균 체중보다 한 20kg 정도 더, 15kg에서 20kg 정도가 더 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분들 같은 경우 10kg에서 한 15kg 사이. 그 다음에 두부물살 체질은요, 말도 못합니다. 체중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도 빨리 빠져요. 예, 요렇게 세 가지 타입이 있다는 거 잘 아시고,
이 림프순환 장애로 인한 비만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잠재적인 암 환자를 다이어트를 통해서 1차적으로 구제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겁니다. 자, 내분비 계통으로 문제가 와서 살이 찌는 경우는요, 스트레스로 인한 거예요. 스트레스로 인한 계속 과식을 하고 그게 악순환이 되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 운동을 해도 안 빠지고 별의별 게 다 나오는데 그 경우는 이 중추신경에서부터 말초신경까지, 그러니까 그 뇌하수체에서부터 저 밑에 생식기의 성호르몬까지 이 내분비의 축이 문제가 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그렇게 특정하게 그런 환자 그런 사람 빼고는요, 사실은 이런 사람들도 다 짬뽕은 돼 있어요. 짬뽕은 돼 있지만은 특정하게 그런 계통 그 상황으로 비만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차후에 그건 조금 더 전문화되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차후에 다루도록 하고, 이로써 비만은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그런 그 간단한 그 현상들이 몸에서 어떤 이상을 나타내는가, 그걸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제 판단하는 것도 망진이라고 그래요. 그걸 조금씩 간단하게 해서 한동안 좀 올리도록